비트코인은 당연히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게 된 거고, 글쎄요, 막 풍파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 스토리가 있죠. 저도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뭐 유학생 출신에 나름 뭐 잘 사는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꼬꾸라지고 길거리로 남게 되는 지경까지 거대한 빚까지 지게 되시고, 뭐 감옥 생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욕바라지도 하고 뭐 이러면 빚도 갚아 나가면서 막 힘든 삶을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삶을 살면서 이제 뭔가 돌파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 비트코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ETF가 그럼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 과연 필요한가? 이제 저는 명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연히 페이퍼 비트코인 문제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만 비트코인에 처음에 관심이 없었지만 쉽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마중물로서는 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정치 성향은 굉장히 뚜렷하지만 또 그렇죠. 저희 방송도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정치 성향은 굉장히 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네. 많은 부분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다른 분야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봐보자. 이걸 좋아하고, 결국 다 실험 단계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 우리 비트코인은 마치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거고, 그 과정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으면 안 돼요, 사실. 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컨센서스와 펄리시가 다른 것처럼, 컨센서스 전혀 변화는 안 되고, 펄리시는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그, 헌법처럼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건 있지만, 비트코인을 열린 시각으로 받아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쨌든 생겨난 거고, 이미 벌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좋은 효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처음에 딱 그 거래소 앱 UI만 봐도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지기수고, 지갑 주소라는 개념 자체를 딱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아예 접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이끌어내는 거를 한번 스스로 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 이런 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그 모든 거는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시간과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과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되게 그 충격이 생생한데, 처음으로 셀프 커스터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이제 대표님은 사람들 거래소 가입시키는 거가 이렇게 힘들구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는커녕 제이드 사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그러니까 진짜 21년, 22년도에 비하면 지금 상황 진짜 좋아진 게,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크록스도 있고 키스톤도 팔고 뭐 시드 사이너도 팔잖아요. 예전에 전혀 안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거 이전에 뭐에서 제일 충격받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뜬 BC1Q 요 주소 있죠? 요거를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이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왜 이제 제이드를 공홈에서 사는 그 뭐 영문을 뚫고 뭐 내 배송 주소 입력하고 그러는 게, 개인 통관보 하는 게 요새 시대의 어떤 인터넷 쇼핑에 대한 교육이라면, 제가 봤던 현실에서 마주했던 그 복사 붙여넣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컴퓨터 기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막히는 걸 보고 그때 비슷해요. 좀 되게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고 뭐 강의를 이제 돈을 받고 팔고 이럴 때 가장 큰 수요층이 5, 60대예요. 저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5, 60대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여유가 있는 사실 나이대잖아요. 벌어놓으신 이미 자산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내 딸방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도 모르고 자꾸 터치 스크린 아닌데 터치하고 이거 왜 안 되냐? 안 눌리는데. 뭐, 이렇게 카메라 열어가지고 QR코드 인증해, 이렇게 읽어라. 그 말도 맞아요. 못 알아. 맞아요. QR코드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 니즈가 엄청 세고, 그리고 뭐 세금 문제든 그게 자녀한테 상속하려는 분들도 그 뭐가 됐든 어쨌든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 지금 바꿔서 가지려고 하는 니즈가 제일 세다며. 이런 사람들 그냥 나중에 정말 비트코인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럴 수 있겠냐는 거죠.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게 이제 전 빌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맥시분들 중에서도 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약간 자조적으로 한숨 푹 쉬시면서 아휴, 뭐 어떡하냐. 우리 엄마 아빠 거 내가 하드캐리 하는 거지. 우리 가족 내가 하드캐리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부모님께 아무리 그 셀프 커스터디를 뭐 니모닉을 이렇게 적는 거고 뭐 QR을 어떻게 해서 디지털 서명을 하는 거고 막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면 모든 기억이 리셋돼 있어서 맞아요. 아유 뭐 야 난 모르겠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줘 뭐 이런 거 다 겪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전부 모든 게 국가의 규제 때문이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을 하는 거는 사실 원래 어렵지가 않고 그냥 보내고 받는 거 그게 다인데 이 모든 활동이 어려워진 거는 그 층층이 쌓여진 규제랑 모든 건 다 규제 때문이죠. 사실 뭐 거래소에서 빼는 것도 시작해서 이거를 빼서 바로 못 보내니까 여권을 가지고 해외거래소 가입해야 되고 거기서도 또 슈코인 문제도 있는데 슈코인도 막 많으니까 체인도 많고 뭐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비트코인 말고도 무슨 BNB 체인도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걸 보내야 되냐, 어떤 걸 보내야 되냐 그런 혼동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사실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와 슈코인이 너무 맞아요. 그 병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골목골목마다 막고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고 그걸 뚫으니까 슈코인이 기다리고 있고 이걸 피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뭐 이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층층이 쌓아 올린 규제가 사실 가장 큰 몫을 한다고 저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트라이크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체이스 뱅크에서 그냥 뭐 한 100달러, 200달러 입금하고 그죠. 한 번 누르면 디파짓 되고 한 번 또 바이 누르면 비트코인 사지고 한 번 또 샌드 누르면 다음 그 비트코인 내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일을 그리고 그 ETF 승인됐을 때 이후로 막 이제 들어오신 분들 말고 그 전에 막 21, 2, 3 요쯤부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거 있을 겁니다. 바이낸스 앱이 한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 영어잖아요. 그 예전에 한글이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토미님 알고 계시죠? 왜 한글 멀쩡히 제공하다가 왜 지금은 한글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 금융위가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해석해서 보면 한국에 서비스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 그렇죠. 한국어를 하던 거를 끊고 우리는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아. 이제 대신 뭐 한국인이 쓰는 거는 어떻게 우리 막을 수 없어 라는 스탠스로 이제 가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그게 되게 자체가 맞아요. 벽이잖아요. 벽이죠. 사실 뭐 되게 우리가 맨날 보니까 뭐 이게 어렵나 디파짓, 위드로 뭐 이런 네, 거 그 영어 단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네. 처음 봤을 때 그런 위압감을 받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출발점이 규제 때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규제는 일단 저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그 규제 환경을
뭐 앞으로도 유지해 가야 되고,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규제할 게 아니라 완화하고 조금 더 어떤 친화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변화가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생겨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좋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좋은 서비스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은 이 규제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즈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자를 원하는 니즈,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갈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조금씩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스스로 보관해야 된다는 쪽으로 누구든 결국엔 시간이 걸려서 생각이 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규제 환경에서 어려운 해외 거래소들을 복잡하게 거치 않고 어떻게 보면 항공편을 직항처럼 뭔가 이렇게 막 진짜 무슨 아부다비 건너서 막 유럽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줄까. 그 여정을 쉽게 한국어로,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해서 AS 센터에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어떤 유저 환경이 좋게끔 만들어져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에 비용을 지불할 고객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특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연령층이 높으실수록 뭐 그 과정에서의 수수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과정을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없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를 만족하는 형태로 서비스의 개선들이 진행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보니, 아, 내가 사용했었던 그 서비스는 사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운이 좋게 나는 늘 넘어왔지만 내가 깜빡하고 거기 너무 오래 쓰고 있었으면 비트코인의 뭔지를 모를 수도 있었네 라는, 결국에 마지막에 누구나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그 아찔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그 어떤 대한민국의 이 척박하고 규제가 높은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 온리 회사를 운영해야 될 때 어려움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오리지널 X도 있고 비트코인 센터 서울도 계시고 논스랩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이 시기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버티면서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정도를 걷는 거 안에서 무엇이 그 중간의 타협점일까에 대한 그 점을 잘 찍어가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뭐 백훈준 대표님이나 아니면 스매시파이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행보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서비스 방향들도 좋지만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원하고 조금 더 필요로 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의 개선 방향들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뉴트론페이라는 서비스가 셧다운한다는 이메일이었어요. 2022년에 제가 이제 그 뉴트론페이가 베트남 다낭에서 열었던 라이트닝 컨퍼런스에 가서 지미송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니야 뉴트론페이의 대표인 알버트라는 분과도 친해졌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비트코인 쪽 빌더 하나가 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지금 리스펙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해내야만 하는 일이다. 이게 저는 요즘에 그 뉴트론페이는 이제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고, 뉴트론페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스트라이크랑 똑같은 사업을 하던 회사였어요.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잭 웰러스라는 스타 영업 CEO 때문에 더 안정기로 빨리 접어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론 상품,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 내면서 그것도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철학에는 동의해요. 비트코인을 팔기 싫으면 담보대출 받아서 현금 쓰는 거 맞다. 그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맥시들한테는 물론 욕을 먹었죠. 여전히 욕을 먹죠. 저 사람 가짜다. 게다가 21이라는 트레저리 기업 대표까지 하면서 약간 좀 이상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알버트라는 그 뉴트런페이 창업자는 그 길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도 리스펙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 매일매일 매시간 고민하는 사람. 근데 답은 없어요. 그냥 그때 제가 못하고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가감 없이 피드백도 많이 주시면 저는 더 좋죠. 그게 비난이 더 좋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너무나도 환영할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있는데 제가 이 커넥션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뭐 저희가 쭉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백훈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뭐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설명드렸던 어떤 반론에 대한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내가 셀프 커스터디하기 편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의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를 짜야만 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백훈영 대표께서 사업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게 뭐 저희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 우리가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점점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주면 아토믹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모아가기에 훨씬 더 유용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 없어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가장 좋은 서비스들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결국 그 선택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사업을 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백원조 대표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거엔 그런 피드백도 충분히 내가 반영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뭐 거의 2시간은 아직 안 됐겠죠?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백훈정 대표님과 리스펙, 아토믹, 넷달바가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장난치고 재롱 떨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뭔가 민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맥시 분들이든 아니면 비트코이너 분들이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가벼운 느낌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들을 냈지만 어찌됐든 저희 팟캐스트 자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백훈종님처럼 내가 이 팟캐스트에서 내 생각을 온전히 알리고 조금 이슈든 아니면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도 던지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메시지 주십시오. 네, DM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메일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스케줄링 되어 있지만 판단해서 또 좋은 초대석이 있다면 함께 진행하고 또 저희가 매번 장난스럽게 스낵 같은 영상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이슈, 그 다음에 이렇게 초대석을 통해서 깊고 딥한 이야기들 나누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플러스 광고주님들 이 방송을 보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미 헬스장, VPN, 서적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솔드아웃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음 카테고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있고 조만간 요식업 쪽도 하나가 솔드아웃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광고의 진심이구먼 이겁니다. 광고의 진심인 팟캐스트 어디입니까? 내 딸과는 비트코인 팟캐스트입니다.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리스펙, 아토믹, 넷달바. 네, 이렇게 진행하고 백호종님도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그 팟캐스트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호종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헬스는 마법령. 마법 아닌데 마법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 놓는데 일단 저희가 손님 모아놓고 이렇게 뭐 저희 광고까지도 할게 그렇지만 아토미님 예. 좀 도와주시죠. 네. 헬스는 헬스는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공육점입니다. 네 여러분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 마곡역 6번 출구 보도 1분 거리 마곡 5호 빌딩에 있는 300평대의 넓은 운동 공간 그리고 라이트닝 결제 시 기존 가격 46만 2천 원을 33만 원에 사장님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겠죠. 가격만 미친 겁니다. 할인해주고 PT 2회 무료 제공까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넷달바 리스펙 아토믹 구독자 인증 시 무료 하루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플러스 SBT 마공점 가셔서 구독자입니다 인증하시고 1회 체험하시면 거기서 차이슨 아니고요. 다이슨 드라이기, 개별 샤워 부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반신욕까지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커피 타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1일 체험 싹 하신 다음에 호텔식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라이트닝으로 결제해서 33만 원에 할인까지 받으시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 팟캐스트에서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역 6번 출구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마곡역 6번 출구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갈 수 있다. 네. 마곡역 6번 출구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훈종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을 과연 외울 것인가? 이것도 못 외우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가 아닌가. 이 대표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 이 대표가 얼마나 스마트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진 플러스 SPT 마곡역점을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맥주 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500ml 2개 마셨거든요. 네 이거를 감안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훈영 대표님을 믿습니다. 요 정도는 그죠? 네. 외울 수 있겠죠? 사트는 성공하시겠죠. 3트까지는 지금 안 되셨죠. 네. 4트는 제가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이라는 거. 이제 또 이렇게 좀 조용히 있다가 끝에 가서 한번 기습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뭐 되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토믹 님도 맨날 틀려요. 어제까지 틀렸어요. 어제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아저씨들을 다 뭐 기억 못하지 뭐 어떻게 다 기억해버려. 아토믹 님은 이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알겠어요. 계속 틀리는 거는 너무한 겁니다. 네, 틀리지 않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약간 청문회 같은 느낌으로 인간 백후종,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의 어떤 빛과 명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논란의 포인트, 이런 걸 쭉 한번 다뤄봤는데, 뭐, 어느 정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애로점은 무엇이고, 그 여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카드가 무언데, 그 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까지도 저희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엿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백훈정님 채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백훈정님 구독자님들도 지금 여기 와서 아마 저희 방송들을 보고 계시면서 저희를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집합도 있지만 교집합 아닌 부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백훈종님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방송 중에서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죠. 예. 이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널은 어떤 채널이고 내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무엇이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비트코인은 당연히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게 된 거고, 한 거였고, 뭐, 글쎄요. 막,
풍파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사람마다 다 스토리가 있죠. 저도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뭐 유학생 출신에 나름 뭐 잘 사는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꼬꾸라지고 길거리로 남게 되는 지경까지 거대한 빚까지 지게 되시고 뭐 감옥 생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욕바라지도 하고 뭐 이러면 빚도 갚아 나가면서 막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삶을 살면서 이제 뭔가 돌파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 비트코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많은 분이 저한테 도움을 줬죠. 지금 제가 뭐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만 기독교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한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아내를 만나고 이제 얼마 전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 것도 다 비트코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제 시간 순서가 낮아졌고 그러면서 미래를 계획하게 됐고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특히 우리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 있거나 저보다 좀 젊은 분들 희망을 갖기 어려운 세상이다. 다 분열돼 있고 막 부동산 값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뭐 사람들은 다 막 갬블링에 미쳐 있고 약간 이런 거에서 좀 저는 끄집어 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유튜브에서라도. 그래서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비트코이너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제가 진짜 시원하게 좀 이렇게 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비트코이너의 관점에서 먼 미래를 우리가 계획해보고 희망을 가져보고 낮은 시간 선호의 삶을 살아보자. 희망을 가지자. 세상 끝난 거 아니다. 이게 뭐 끝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말하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매주 한 3-4개씩 영상 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백훈정님 방송을 보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비트코인에 집중된 삶을 살고 책을 읽고 비트코인의 본질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들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변화들 뭐 안드레 안토노폴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비트코인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다.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여정에 뭐 백호정님 채널에서 다뤄주는 그런 시황이라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 주시는 영상들은 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버들이 이제 영상 뭐 한 일주일에 3개씩 뭐 신규 영상들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는요. 정말 부지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저나 내 딸바님이나 뭐 저희 팟캐스트도 있지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저도 뭐 직장인이고 뭐 다들 그렇지만 뭐 백훈영님도 지금 사업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원 유튜버가 아닌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건 일단 성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갈아놓고 있긴 합니다. 주말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유튜브 콘텐츠 맨날 쥐어짜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카테고리 하에서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어렵다. 그 제한된 컨텐츠 안에서 뭔가 계속 새로운 의미들과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렇게 약간 비트코인은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뭐 개인사이긴 하지만 뭐 약간 언급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 얘기들을 깊게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뭐 저희가 무슨 뭐 약간 이렇게 무슨 감성파리로 가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한 게 뭐 이런 거죠. 이거 레거스 방송이면 이제 여기서 눈물자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게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상태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희망으로 보였는지 그 어떤 마지막에 가장 어두웠던 순간 그때의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그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께 어쨌든 백훈정님은 그분들보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빨리 알았고 비트코인에 집중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시간적으로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신 분들에게 미래의 몇몇
몇 년 후의 모습이,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면은 집에서 서포트가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대학교 다니려면은 1년 학비만 1억이에요. 그럼 뭐 거의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금수저? 그러니까 아버지는 18K 정도. 저희가 이제 대대적 손손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집안은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을 잘 되셔서 네. 딱 요때에 아버지가 저를 미국 유학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것까지는 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미국 유학 하면서 막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들어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아무래도 잘 사는 집 자제들이 많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군대도 빼려고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하다는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싼 학비를 내면서 미국에서 유학생 생활하다 보면 용돈도 많이 받고 막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막 이제 그런 말하자면 눈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막 한국 오면은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나 유학생이야. 약간 돈도 많아 오겠지 막 이러면서 저는 약간 그랬어요. 지금 이제 결혼한 와이프가 저 처음에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졸업할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릴 때 제가 그 특유의 자세가 있었대요. 약간 관상의 이정재처럼 나를 모두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내리는 느낌이다. 예, 그런 시선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저희 와이프가 다행히 재수없게 봐주지 않고 귀여워 보였다. 쟤는 좀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고맙게도 결혼을 해줬는데 그게 싹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집안이 망하고 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집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그거 팔고 뭐 빌라 같은 되게 허름한 집으로 이사가고 이제 저는 말하자면은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장 딸랑 하나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전공은 그냥 경영학 기술도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유학생이라고 또 이거는 있어. 이 프라이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막 일해야 되잖아요. 그 프라이드 때문에 대기업 안에 또 안 가려고 해. 그런 아주 말하자면 개차바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현실에 나와보니까 취직하려고 하고 막 다 떨어지고 아무 회사에서도 안 받아주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래도 뭐 커피 하나 못 만들어. 뭐 경험도 없어. 식당에서 본 경험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가장 어둠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돈도 없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거. 그 딱 깨달았을 때 그때가 몇 년도죠? 그게 2017년도. 17년도 정도. 2013년, 14년도. 13년. 14. 네. 그리고 다행히 첫 직장에 취직을 한 거고요. 그렇게 첫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조금 이제 그 생활이 가능해졌죠. 가난에선 좀 벗어날 수 있었죠. 그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그 매너리즘이 온 거죠. 한 5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17년 말에 결정을 해서 18년에 이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코인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코인원으로 가게 됐을 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사업 망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빚 때문에 결국 갚지 못해가지고 뭐 재판 받고 계신 게 있었는데 그게 더 안 좋아져 상황이 결국 이제 잠깐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그때 이제 뭐 더 집안이 뭐 풍비박산이 났죠.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는 끝이 보이고 너무나도 뭐 이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나가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코인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 공고를 보고 원티드 공고를 보고 이거는 뭔가 그래도 될 것 같아. 4차 산업혁명이 뭐 하나라고 하잖아. 블록체인 약간 이런 느낌만 가지고 이직을 했던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그게 여기까지 비옥이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어두웠던 코인원에 갔어도 계속 어두웠고 계속 어두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인터넷 오브 머니를 읽게 된 거예요. 코인원 사무실에 비치됐었던 그 책을 우연히 그것도 비트코인의 빗자도 모르는데 코인원 선임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자기도 안 읽어봤으면서 야, 이거 좋대. 이거 좋대. 뭐 이거 읽어봐.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희망이다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알게 된 거죠. 지금은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요. 좀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오셨나요? 아유, 그럼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 그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그냥 요즘 MZ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사회 부적응자, 뭐 요즘 백서라고도 안 한다면서요? 그 쉬었음? 쉬었음 청년,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저도. 계속 나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뭐 사업 잘 되시고 돈 잘 버시니까 뭐 잘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들 실제로 저 주변에 많고요. 이제 유학생 주변에 친구들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편하게 살면 편하게 살수록 결국 어른이 되는 시기는 늦춰지고 세상을 뼈저리게 경험할수록 빠르게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늦게라도 비트코인 덕분에 그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드디어 계획을 세우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지고 미래에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그게 비트코인 덕분에 가능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은 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희망이다. 그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나의 어두웠던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직했던 그 직장, 거기서 처음 보게 됐던 책, 그렇죠.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희망은 얻었습니다. 앞으로 백훈정님이 생각할 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 미래 한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뭡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해요. 실제로 20년, 10년 뒤의 모습을 많이 그려봐요. 정말 피부가 살결이 느껴질 정도로 당시의 제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만져보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20년 뒤의 제 모습은 비트코인을 교육을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교육자 또는 대학 교수. 저는 좀 더 대학 교수를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했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고, 뭐 어디가 됐든 좋으니까, 박사 학위를 따서, 비트코인 관련된 박사 학위가 있으면 더 좋고, 없다면은 뭐 경영학위든 뭐든 따서, 지금 뭐 몇몇 대학 교수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르치고, 전공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인생 2막을 살아보고 싶은, 20년 후면은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제 41세인데 제가 지금. 61세가 되는데,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저는 이제 돈을 벌거나 뭐 더 부귀영을 누리는 이런 거는 좀 내려가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는 더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때부터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자로서 가방끈이 좀 길었으면 하는 저는 그 니즈가 있어가지고 학위 따서 교수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럼 굳이 이제 롤 모델로 따지자면 네. 사이패딘? 사이페디나모스나 뭐 닉-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나 아니면 그 리날드? 아니, 닉 바티아. 닉 바티아. 그 레이어드 그렇죠. 머니. 네.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지금의 행보로 봤을 때는 뭐 잭 말러스나 아니면은 마이클 세일러처럼 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이 산업의 어떤 아까 표현하신 빌더로서 내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겠다. 20년 후에 그거보다는 그 과정을 지나 교육자로 아니면은 어떤 학계 쪽으로 가고 싶은 게 나의 꿈이다. 꿈이요, 꿈. 많은 분들이 사업에 성공하면은 투자자로 전향하자,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자서 뭐 스타트업 투자고 막 이러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업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생의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있고, 투자자로서 저도 봐도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건 잘할 수 있지만 막 투자를 막 계산을 찾고 막 스타트업을 기르고 이런 건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로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을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뒤에 하는 일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좀 재미없지만 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쯤 비트코인의 위상, 예. 그리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의 어떤 상황,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 그 20년 후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런 상태일 거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백훈종님이 바라보는 20년 후, 그러니까 2046년이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2046년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뭐 2,100만 달러였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네요. 예, 그 시점에 본인이 교수나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교육자가 되어 있는 그 시점에 비트코인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단 당연히 대중 인식이 확 나아져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 같은 곳들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불모지가 있을 것이다.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선진국에서는 이제 상당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간접 보유를 하던 직접 보유를 하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 있을 텐데 여전히 언뱅크드 된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화폐라는 게 존재하고 법정화폐가 이루어놓은 이 카르텔이 너무나도 공고하기 때문에 20년 뒤에도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아토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하나 살려고 해도 규제로 촘촘 막아놔가지고 안 되게 만들어놓는 그 관습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선진국들에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그나마 좀 해결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이제 자각을 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개라우성국으로 가면 갈수록 물론 기술로서 비트코인의 어답션은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와이드하게 어답션 되려면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인식이 너무 이제 금융적인 교육도 안 돼 있고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직도 불모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동남아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찾아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게 목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 때 이제 네달바님이 번역했던 블록 사이즈 전쟁 요 얘기도 꺼내면서 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맨 마지막 아토믹님이 공황장애 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울었다. 오해를 했습니다. 이분은 블록 사이즈 전쟁의 그 맨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셨대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돼. 그렇죠. 일단 근데 그때 공황장애까지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눈물이 그럴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장면이 이제 그 스몰 블로커와 빅 블로커 간의 내부는 끝났지만 이제 금융권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적들이 더 격렬한 공격들을 해오면서 다음 막이 열리는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깔려있는 그 장이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우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백건영님은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땐 저희보다 이제 사업가로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피앗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생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실 수 있으니, 블록 사이즈 전쟁의 그 맨 마지막 장에 표현했던 뭔가 이 또 다른 형태의 비트코인을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퀀텀 컴퓨터 공격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고 앞으로도 계속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제 지론은 명확합니다만 저는 양자 컴퓨터 안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준 전문가가 되어서 이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해킹할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사토시가 가지고 있던 100만 개 해킹될 거고 그게 다 마켓에 덤핑되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거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골로 갔다. 이런 퍼드는 여전히 존재할 거 계속해서 강화될 것 같다. 그리고 채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가까우면 올수록 채굴자들의 인센티브가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채굴을 안 하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이 생성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골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뭐 나올 이슈고요.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의 비트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당연히 52% 공격은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파편화된 세계 질서 안에서 이 양강 또는 삼강이잖아요. 이제 미국, 중국 또는 그 제3자가 있는 이런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는 비트코인이 활용되겠지만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최후의 안전자산, 자유의 보루로 사용되겠지만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그러면은 뭐 노드들 탈중화되었지만 최대한 모아가지고 한번 얘네들 군집화 시켜가지고 킬 스위치 눌러보자 하고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채굴을 통해서 채굴자를 내가 최대한 그 권력이 닿는 한 힘을 가해서 한번 얘네들 조정해보자. 그래서 마라톤 지터 홀딩스도 한번 이제 검열 시도했다가 걔네가 그거
액셉트 했다가 다시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7년엔 아토믹님 혼자 공황장애가 왔었지만 저희 4명 모두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 모두가 공황장애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는 환경도 올 수 있다? 그럼요. 생각해보시면 마운트복스 그 파산했을 때 공황장애 오신 분들 있었을걸요? 비트코인 유일한 사는 통로였는데 그게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비슷한 게 또 플러스 토큰 사태. 그거가 비트코인에 이자를 주는 아주 좋은 수단인 줄 알고 거기에 잔뜩 돈을 넣었던 사람들 그거 망하고 나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바뀌뿐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MSTR 같은 것도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철석같이 믿고 거기 쫓아있는 사람들 다 망하면서 비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이 있지만 지금 뭐 점차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뭐 상승폭과 하락폭이 줄어든다? 이거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샘슨 무어가 말하는 것처럼 각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장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90% 떨어지는 하락장이 여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MSTR이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선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퍼졌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홀더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성격의 장기 홀더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국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승폭도 줄어들면서 완만한 흐름으로 간다. 물론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특정 상황의 이슈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비트코인 결제와 같은 이슈가 뭐 지나갔지만 어디선가 또 파열음을 갖고 터져서 오메가 캔들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오메기 떡. 개떡상이 한번 나오면서 크게 또 한번 변동성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변동성과 상승폭이 줄어드는 약간의 그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보다는 백훈정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직도 다른 유형의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공황장애를 안길 변수들은 충분하고 다분하다. 아, 물론입니다. 네. 아직 너무 초기에. 이제 저희가 지지난번쯤부터였나요? 계속 그 블록 사이즈 마지막 이게 뭔지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번역한 책을 안 읽어보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자가 읽어주는 마지막 문구는 이게 또 희귀한데요. 이게 또 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 워 마지막 챕터인데 저도 사실 여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울진 않았지만 전 솔직히 울진 않았습니다. 콧물 정도라도 어떻게. 좀 코끝이 찡해지긴 찡하게 했어요. 했습니까? 네, 했어요. 여기를 계속 고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저렇게 표현해야 될까 하면서 알겠습니다. 사용자가 통제하는 돈이라는 특징이 영원 불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블록 사이즈 전쟁은 비트코인에게 시간을 몇 년 벌어주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이 전쟁은 다가올 더 큰 진짜 전쟁에 대한 예비 시험이었을 수도 있다. 때가 되면 중앙 집중화된 화폐 시스템의 소외자들이 사용자가 통제하는 돈의 잠재력을 깨닫고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다음 전쟁은 확장성이나 블록 크기가 아니라 검열 저항을 둘러싼 문제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이번 상대는 금융 및 정치 기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엄청난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번에도 엄청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빅블로커들이 그랬듯이 기득권층은 인센티브의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이를 잘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여기가 아토미님이 우셨다는 부분입니다. 포인트.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돈을 통제할 수 있고 온전한 금융 주권을 가진다는 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이러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어느 포인트에서 오는 그거는 이제 공황장애 겪은 분만 알 수 있는. 그건 맞아요. 네,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예. 뭔가 어떻게 보면 아토믹님은 그때 그 순간에 긴 터널 끝에 희망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까 대군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희망이, 물론 그전에도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리산이하는 그 순간 실시간 라이브로 내가 체감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것이 결론 났고, 결국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됐구나라는 됐구나. 거를 다시 내 역사가 담겨있는 그 책의 마지막 문구로 확인하는 순간. 맞습니까? 그 플러스 플러스.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잖아요. 그런. 다시 공항을 배울 것 같아, 이거. 그 포인트를 몰랐네. 이게 끝이 아니었어. 또 온다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 얘기하면서 백근님 당연하죠라고 하시는데, 나 지금 아토미님이랑 같이 당할 거 생각하면은, 이 양반만 당하고 끝났고, 우리 좋은 시절에. 그러니까요.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아토미님이 어떻게 나만 당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면 백군종님은, 어쨌든, 아토믹님이 당한 공황장애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 당연히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무엇이 있길래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있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좀 스피리추얼 면을 저는 많이 봐요. 글쎄요. 마이클 세일러가 좀 수학자, 공학자라면 잭 돌시가 좀 이제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비트코인에. 저도 이 비트코인의 영적인 면을 탐구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마이클 세일러 말고 약간 맥스 카이즐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면 볼수록 오르가즘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퓨어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볼수록 오르가즘이 느껴진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용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이 기독교도 보면은 순교자가 있어요. 기독교가 많이 퍼져나갔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찰리 커크 암살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상증인이에요. 저는 전혀 기독교 관심이 없었었는데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그 에리카 커크 미망인이 I forgive him. 찰리 커크 장례식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궁금해지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저는 아침마다. 그러면서 삶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순결할 수는 없지만 순교자가 있어요. 그 순교자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그 순결함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진짜 많은 영역이 썩어 있고 힘들지만 비트코인이 바로 그 순결함을 유지해주는 덕분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참 여러 군데에서도 보여지는 게 비트코인의 우리 그 노드 맵 같은 거 보면 히트맵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순결하다. 그러니까 마이실리움이랑 비교하잖아요. 우리 버섯. 마이실리움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뿌리를 내린 마이실리움과 같이 뿌리를 연결해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조직도 굉장히 순결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나뭇잎도 비슷한 형태로 줄기를 뻗어나가, 나뭇잎에도 줄기. 인맥. 네, 인맥. 그리고 번개가 치면 번개가 이렇게 뿌리를,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뻗어나가는 형태라든지, 사람의 혈관 같은 것도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은 심장에서 또 뻗어나가고 있는 그 모든 이 조직이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있거든요. 그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비트코인이 노드가 만들어진 히트맵을 보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히트맵도 그렇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인다. 이걸 보면 오르가즘이 느껴지는 거죠. 전율이 느껴지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래서 더 제가 이제 희망이라고 좀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공학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마이클 세일러 시리즈에서 결국에는 가치 저장인데 인류가
죽도록 그렇게 자연과 투쟁해 왔던 거는 결국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확한 뭐를 어디다 잘 저장해 놔야 되고 냉장고를 개발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고 냉동고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궁극의 저장 기술인 통조림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 얼마나 퓨어하냐. 거기다 한번 그 푸드 에너지를 넣어 놓으면 정말 퓨어하게 보존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퓨어하다는 게 그 어떤 자연 그대로인 거에서 오는 측면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죠. 정말 그대로 유지되는. 맞아요, 맞아요.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고, 그 순수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망하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무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글쎄요, 이거 환경론으로 또 들어가나, 그러면? 저는 환경론을 믿지 않아요. 지구가 망할 거라고. 많은 비트맥시 분들이 그 네. 이미 환경론 그건 그쪽은 많이 뭐- 극복하셨죠. 네, 예. 그죠, 그죠. 그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거죠. 마더 네이처는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 자연은 이겨낼 거다. 계속 살아남을 거다.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계속 살아남을 거라는 거에 이 구조를 보면은 너무나도 보이는 거죠. 순수한 그 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거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쭉 다양한 예시의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그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그 역사는 반복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순리라면 그 순리 안에서도 가장 퓨어하고 그 자연적인 순수한 그 결정체 자체인 비트코인은 결국 살아남고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내 뭐 가슴속에 있는 한 뭐 나는 덤덤히 그러한 뭐 수많은 위기의 어떤 구간을 그냥 인내하고 넘길 수 있다. 공황장애 없이. 공황장애 없이 맞습니까? 원장애 없이.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 많이 하고. 그럼 아토미님 그때 운동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하. 자, 여러분, 만약에 언제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아토믹님과 백훈종 대표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과연 진짜 덤덤한지, 백훈종 대표님 덤덤한지 아니면 얼굴이 잿빛인지, 왜냐하면 이게 또 유튜버들, 얼굴 까고 하는 유튜버들은 얼굴색 변하면 구독자들이 바로 알거든요. 그럼요. 눈빛 마탱이 간 거 보소 막 이런 거 써지거든요. 눈빛 꺼먹구만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그 얼굴 지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얼굴이 오픈되어 있는 백훈영 대표님의 어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살을 태우는 걸 좋아해서 얼굴 까매진 거랑 이제 잿빛이 된 거는 좀 구분하죠 버전을 선택했어요. 아, 태닝. 태닝. 네. 햇빛 아래에서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탈 수 있습니다. 네. 까맣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 왠지 밑밥을 미리 깔아놓으면. 누가 이게 얼굴 잿빛 벗어 놓으면 태닝했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지금 맞습니다. 네,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시간 정도, 예, 어떻게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한번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 주시죠. 아직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가요? 끝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네. 지금 벌써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떨고 있다? 분명 물어볼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구독자분들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쉬워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더 후속 질문들도 왠지 지금 댓글 막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그러게요. 그렇거든요. 그것도 해명하러 한 번 더 오죠 뭐 그럼. 일단 그러면, 인간 백훈종, 비트넥시, 호소인 백훈종. 일단 지금까지는 호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께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고 그거를 검증해달라.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와주신 거기 때문에 그 호소를 하고 있던 메시지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그걸 보고 왜 요즘에 유튜브 보면 악플을 읽는 어떤 그런 컨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악플이더라도 한번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저희도 뭐 유튜버다 보니까 악플 많이 받지만 진짜 센 악플은 아프거든요. 되게 이렇게
지우게 되거던가 삭제하거나 뭐 이러고 싶고 긁혀서. 살짝 덜 긁힌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환하게 응대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단 백훈영 대표님이 쿨하게 다음 방송에서 이 방송에 달렸던 아마 1부, 2부로 나눠서 나갈 것 같습니다. 1부, 2부에 나왔던 어떠한 메시지들이라도 밑도 끝도 없는 거 말고 어떤 인신공격 이런 거 말고 진짜 의미가 담겨있는 메시지들이라면 뭐 물론 저희가 선별을 하겠습니다. 선별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갖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는 컨텐츠를 언제가 됐든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팟캐스트 초대석 뭐 1화는 망고님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이제 쭉 계속 오실 초대석이 있고 뭐 유튜버 분들 모시고 초대석도 했고 좀 가벼운 초대석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묵직한 주제로 그 다음에 또 묵직한 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백훈영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 그 다음에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에 대한 부분부터 인간 백훈종이 살아왔던 길, 그 다음에 그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그가 어디서 비트코인의 희망을 받는지, 그리고 미래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다에 대한 생각까지 다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또 백훈영 대표님께 응원 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뭐 응원의 메시지도 좋지만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요 채널 가셔서 혹시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영상 하나 보고 좋아요까지는 한 번 정도 눌러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저희 게스트로 와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구독자님들께 한번 권해보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 양반 뭐 이게 괜찮네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들어봐 주시고 단 저희 팟캐스트가 먼저라니 우리 거 건너뛰고 백훈영 대표님 거 보면 안 돼. 아토미님 싫어해. 상도가 아니죠. 상도가 아닙니다. 우리 거 보다가 지금 이거 끄고 백훈종이 뭐지 하고 가서 그래 안 돼. 이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기 그쵸? 먼저 있다. 저희 거 다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검증의 시간. 백훈종 대표님, 네. 헬스는 짐브로스. 땡. 마공역 6번 출구 1분 봇 도보 1분. 괜찮았습니다. 자, 저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네. 자, 헬스는 해주세요. 헬스는 짐 플러스, 플러스구나. 브로스가 아닌. 네. 7 플러스 헬스 PT, 헬스 PT. 마공역점. 그 헬스 PT가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사장님 지금 듣고 계시겠죠? 이름 좀 바꾸세요, 이거. 네이밍을 조금 더 입에 착착 감기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딘자리님이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에 광고를 한다면 입에 착착 붙으실걸요? 이 이름 안 바꿔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예. 저희도 이거 처음 받았을 때 길다고 느꼈어요. 맞네. 하지만 착착 붙어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네. 광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 G 플러스 SPT 마공역점의 이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네. 내가 생각이 네. 짧았어. 아토믹 님이 이상한 거예요. 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저도 이제 알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공황장애가 오고 안 오고는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운동은 G 플러스 SPT 마공역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멘트는 내 딸바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긴 팟캐스트 함께 해주신, 백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